네, 정치여담 여담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소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 양마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첫 영수회담을 가졌죠. 의료개혁 방향에만 공감대를 이루고 나머지엔 이견이 많았던 만큼 첫 소통의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첫 영수회담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모두 발언 현장부터 함께 보시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그럼요. 선거 운동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까?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그래, 그리고 프레스 서비스 네. 그 초청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용산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아니, 회장할 건 아직 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하려가지고 써가지고 아, 왔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 주시죠.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회복지원금은 꼭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령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끼리 더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네. 네, 본격적인 대답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첫 영수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간략하게 한마디씩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술에 배부를 일 없는 회동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2년여 만에 처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두 분 사이 어떤 정치적 신뢰가 없고요. 또 2시간 남짓한 회동에서 어떤 합의된 어떤 성과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재명 대표였던 어제 저 태도가 조금 아쉬운 게 보면 약간 밀린 빗바드로 온 빚쟁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발언 15분 동안에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어떤 비공개 회동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 대통령 면전에서 독재라는 표현을 그냥 서슴지 않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야당 어떤 초보 대표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 미숙한 어떻게 과거에 우리가 봤던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나 품위가 좀 보이질 않았다. 이래 좀 평가를 하고요. 어제 사실은 대화의 물꼬는 텄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면 어떤 영수회동이 저는 결렬됐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텄다기보다는 앞으로의 향후 전국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다. 이제는 언제든지 상대방을 향해서 포문을 열거나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선전포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5월달 지금 그 임시회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공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내부 결속을 할 수밖에 없고 임전무태, 항전 자체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제의 회동은 상당히 조금 아쉽다. 그래서 여야 협치의 길이 상당히 멀고도 험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김철현 교수께서 어제 영수회담은 결렬된 것 같다.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소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700일 만에 만나서 저런 식의 대접을 하고 보냈다. 선전포고를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 영수회담을 보면서 보통 일이라는 게 시작이 반이라서 이 반만 되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영수회담 이 준비 과정부터 삐그덕거리면서 저는 시작이 바로 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맹탕 영수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의제 설정 부분에서부터 대통령실이 지렵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를 갖춰서 예상 문제를 던졌을 때 그 예상 문제를 받았으면 지금 면전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15분 동안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의제 설정을 걷어차다 보니 모든 의제를 내려놓다 보니 그러면 모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금 앞에서 꺼냈던 그 내용을 읽기 전에 이미 대통령실에 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저는 그냥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초대해놓고 두루미에게 먹을 수 없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놓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두루미가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한 대로 또 여우를 불러서 호리병에 주죠. 이제 그런 어떤 격렬한 대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영수회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어제 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찰리 채플린이 예전에 무성영화를 찍잖아요. 2시간 15분의 무성영화를 봤다. 대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한 호평이신데 저 양만희 노수는 어떻게 봤나요? 두 분께서 워낙 정치적 시각을 담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제 이 자리에서 관전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한 분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냐. 또 하나는 대통령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였는데요. 네. 대통령의 변화를 볼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것 같고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는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의견 접근하려면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네. 소통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즉 또 만날 수 있다 정도에 이제 그친 것 같고요. 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 양측에서 브리핑을 할 때 공이 얘기한 게 유일한 게 이제 소통을 이어가자였고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증원에는 공감이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공감은 있었지만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원래 그 의료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좀 성과로 네. 부각시키려 했던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도하 언론들이 전부 이 대통령의 표정 변화를 많이 썼더군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 품 안에서 종이를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 순간 이 대통령의 좀 표정이 좀 굳어지게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초반에는 그냥 가벼운 인사말로 해서 서로에 대한 덕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비공개에 들어갔을 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의제나 현안을 두고 조금 상의를 하는 게 맞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제 그 영수회담을 맞이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계속적으로 형사 피고인, 형사 피의자에서 지금 어떤 명실상부한 야당의 지도자의 이미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을 만난 그 자리에서 아마 공개된 자리에서 아마 저런 부분들을 아마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공개로 전환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10여 개의 의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뭐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 뭐 영수회담에서 처음에 선빵을 얼마나 어떻게 날리냐 하는 부분을 고민했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영수회담이 들어와서 저런 건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것인데 대통령의 면전에 두고 저는 독재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잘못됐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 소영주 대변인. 네. 이 여당의 김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협치를 난도질했다 이런 표현도 썼더군요. 협치를 난도질했다. 근데 주체가 협치의 어떤 주도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년간 야당이 협치를 하지 않아서 요구하지 않아서 대통령께서 뭐 여야의 정치를 시종시킨 건 아니죠. 야당 대표는 8차례나 만납시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은 2년 동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부분에 있어서 위기 탈출용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야당 대표는 전화를 해서 만납시다 했죠. 결국에는 협치합시다라고 손을 내민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를 난도질한 쪽이 과연 어딜까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처음에 민주당이 1차, 2차, 3차 회동, 실무회담을 할 때 의제 설정하시죠 했어요. 그러니까 분산되지 않게끔. 예를 들면 만약에 의제 설정을 민주당이 말한 대로 의정 갈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생 회복 지원금,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 부분들, 그다음에 최수근 성병, 이태원 참사, 이 특별법 한 5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갔으면 모두 발언해서 저기 이재명 대표께서 품 안에서 A4를 꺼내서 읽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기자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이 실무 협상을 통해서 5가지 의제를 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심도 깊은 얘기를 한 뒤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매끈하게. 네.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고집 부리면서 그냥 의제 다 열어놓고 합시다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최고의 발언들을 모아서 그냥 쭉 읊은 거예요. 보면 저 내용 자체가요. 그동안 민주당 최고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순차별로 해서 모아서 얘기한 걸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700일을 안 만났는데 의제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도 허락을 못 한다면 그런 협치가 아니라 전시성 영수회담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네, 저 양만의 논술이요. 대통령 역시 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얘기 할 줄은 예상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품 안에서 꺼내가지고 15분 동안 읽을 줄은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형식에 대해서는 예상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근데 누가 봐도 작심 발언이죠. 네. 길이도 15분이나 길었고 또 하나는 모두 발언이 끝난 줄 알고 취재진이 빠지려고 하는 것을 불러서 네. 내가 이제 말할 거다. 취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15분 동안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이 발언을 다 듣고 나서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강조해온 말이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회동에서 뭐 회담의 성사 여부가 좀 불투명해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네. 회동을 통해서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럴 바에는 회담을 해서 입장을 전하고 그리고 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공개 대화 때 무슨 말을 했다고 나중에 얘기보다는 차라리 카메라 앞에서 다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제 회담 결과 앞으로 소통을 하기 위한 단초는 마련돼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제 회담에 배석했었는데 이렇게 서로 각자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이런 회담은 없느니만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후속 회담이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네. 여하튼 어제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강대강의 대치정국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5월 임시국회하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뭔가 협치의 어떤 훈풍이랄까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네, 자, 김철현 교수님, 일단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이 끝나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총 면담 시간이 이제 2시간이 넘는데, 자, 그 비공개 회담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뭐 비율의 차이는 있습니다. 용산에서는 뭐 7대3 정도로 많이 했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85대15 정도로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하고, 이재명 대표가 말을 더 적게 한 거에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비공개 공개 회의에서 일단 공개 사전에서 먼저 일단 이재명 대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기본소득 시리즈에서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보면 그 지금 25만 원을 수용하기 힘든 게 보면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도 재정 확장, 돈 풀기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거부하시면서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 국가 건전 재정을 굉장히 강조하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국가 채무가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한 300조 정도 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가 채무를 1인당으로 나누면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데 응애하고 애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2천만 원짜리 빚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어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이번 그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은 굉장히 선택적 복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소득층, 어려운 층들을 향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어떤
복제를 지금 어떤 집중하고 강화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 아마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그러한 결론을 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두고도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는 예상의 당국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되는 사안인데 네. 그런 과정 없이 만약에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는 부분들도 아마 걱정을 하셨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국회 권한이거든요. 국회에서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볼 때 그런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상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 아마 충분히 설명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소영주 대변인 네. 어떻게 봤나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적인 이번에 국가 재정 정책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요. 시당초 머릿속에 국민들의 이 어려운 민생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한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국가가 정말 국민들이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우리가 좀 신호를 줍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원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죠. 방향은 맞습니다. 국민들이 힘드니까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그 부분의 방향은 갑시다. 다만 지금 재정적으로 그리고 물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많은 규모는 힘드니까 그리고 좀 선별적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방향성에 동의해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민주당에서는 이견이 없고 성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방향을 아예 거절해버렸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돈 없다. 그다음에 인플레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말은 이상하게 하는 것들이 이게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선별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재정 정책이나 지원 정책들을 국가에서 하니 이걸로 그냥 갑시다. 이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야당 대표한테 700원을 만나서 아무것도 안 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영수회담을 했냐라는 비판의 가장 큰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당장 여야에서도 이번 영수회담 관련해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선 민의를 과감 없이 전달하겠다라고 밝히셨지만은 야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당내 어떤 강성 지지층이나 의원들의 어떤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나? 어? 예. 그런 시선 때문에 일종의 이제 아예 모두 발언에서 한 10가지에 달하는 당내 추문 사항을 얘기하지 않았나.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담이라는 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모두 그냥 한 10가지 발언하니까 네. 좀 이렇게 좀 대범스럽게 보이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민생 상황에 관한 어떤 절박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고 또 총선 민의를 수용하겠다 하는 자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이 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